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.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,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,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. 지난 25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새 정부의 첫 사회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. 두 가지 안건으로 관계부처 장차관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그중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교육부의 김현석 방과후 지원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이번 첫 사회관계 장관회의 개최 배경부터 알려주시죠. 예,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우리 이제 행안부라든지 복지부, 여가부, 고용부 이런 이제 장관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주재하에 부처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한 이런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협의체입니다. 특히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같이 해나가기로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정책 수요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회관계장관회에서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논의를 처음 하게 됐는데요. 그거는 부처 간 협력이 가장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이번에 그 제1호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.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.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? 지금 우리 사회는 이른바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. 그렇죠. 우리나라 지난해 출산율이 1.17명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이 여성이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잖아요. 그러면서 자녀를 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고 하는 국정 철학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온종일 돌봄 체제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정했습니다. 바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부총리 주재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렇다면 각 부처별로 돌봄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? 방과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돌봄 서비스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. 교육부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이 약 24만 명 정도를,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약 8만 명 정도, 그리고 여가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6만 명 정도, 총 32만 6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. 이 수치는 아마 전체 초등학생의 한 12% 정도 수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부의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여가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자녀 가족 등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맞벌이 가정의 어떤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외에도 이제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라든지 또 여가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상시적인 어떤 돌봄이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런 돌봄 서비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돌봄 서비스는 대상이 조금 편중되어 있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했던 거군요. 맞습니다.
한마디로 이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이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정확한 돌봄 수요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.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 돌봄 수요에 대한 이런 요구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각 부처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돌봄 서비스를 쭉 이어져 왔지만 뭐 부처 간의 뭐 정책 연계가 좀 부족했다든지 또는 지자체의 어떤 이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중심의 어떤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줄을 이룬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의 한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.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늘어나는 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가지고 이제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교 중심으로 이런 돌봄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부처, 지방 같이 다 함께 협력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이거는 이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꼭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시기에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떤 행재정적인 어떤 지원 체제를 마련해서 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아이를 돌본다면 더 믿음이 갈 것 같은데요. 그럼 이번에 자리했던 그 사회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? 참여하신 모든 장관님들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 양육 부담 문제, 사교육 문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 함께 같이 돌보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이를 위해서 이제 뭐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안부, 복지부, 여가부 등 관계 부처들이 공동 추진단을 좀 구성하고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추진팀을 좀 구성해서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서 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아마 저희들은 이 실무 추진팀 또 공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12월까지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기본 계획을 이렇게 마련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별 협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중 그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초등 돌봄 교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초등 돌봄 교실은 2004년 참여정부 때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2006년도 방과학교 이제 포함되면서 아주 정착이 되어 왔습니다. 그것이 이제 2013년도 지난 정부에서 초등 돌봄 정책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정책이 나와서 이제 급속도로 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2017년 현재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2개 이상의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24만 5천 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. 대부분 학교에서는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. 뭐 그 이외에도 이제 한 1,200개 정도 학교에서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이 한 10,000여 명이 넘는 이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육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?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. 저희들이 이제 범정부 공동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실무 추진팀이 만들어졌으니까
이제 부처 합동 정책 연구도 추진을 하고 그 시안이 마련되면 정책 토론회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장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기본 계획을 이렇게 마련해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이 보고 드릴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. 예,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.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교육부의 김현석 방과후학교 지원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